2018년 현재 압도적인 기량으로 사이클계를 뒤흔들며 세계 최정상에 군림한 사이클리스트.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능력은 스스로 만들어온 노력이었음을 증명한 사나이 크리스 프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프룸은 1985년 5월 20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영국인이었고 외가 쪽이 케냐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었죠. 크리스 프룸은 13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자전거 행사를 참가했는데 자선 행사 성격을 띠었던 그 시합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의 사이클 인생 전반의 멘토이자 스승이 되어준 데이비드 킨자를 만나게 됩니다. 14살 때 공부를 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를 했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요하네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 프룸에게 자전거란 이동수단으로서 즐길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렴한 유사산악 자전거를 타고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는 어차피 나중에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문득 떠올린 크리스 프룸은 잘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 그의 나이 22살에 사이클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니카 미놀타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크리스 프룸은 주로 클라이밍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했고 2006년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커먼웰스 로드 시합에 참가했다가 지금의 팀 스카이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일스퍼드와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 프룸을 관심있게 지켜본 데이비드는 그를 처음 보고 아,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코니카 미놀타에서 몇 번 시합을 뛰어본 크리스 프룸은 이대로라면 자전거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더 큰 무대를 뛰기 위해 50군데가 넘는 유럽의 프로사이클 팀에 닥치는 대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연락을 준 곳은 바로 이태리와 영국에 기반을 두었던 바로월드 팀이었고 크리스 프룸은 2008년 바로월드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 프룸이 입단 신청을 했던 바로월드는 프로컨티넨탈 팀으로 원래 그랜드 투어는 참가를 할 수 없는 팀이었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부엘타 에스파냐의 와일드카드로 초청받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랜드 투어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부엘타에 참가했던 그의 성적은 종합 83위, 2009년에는 지로 디탈리아에도 참가하게 되면서 종합 36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프로 선수로 큰 대회 경험을 가지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추어 시절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일반적인 선수들과 달리 프로사이클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었고 일반적인 클라이머에 대해 과체중에다가 자전거를 타는 자세도 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지만 크리스 프룸의 고개를 내리고 라이딩하는 자세는 이제 그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크리스 프룸이 있던 발로월드에는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태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국인 친구 게라인트 토마스를 만나게 되었고 2009년 9월 크리스 프룸은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들어준 영국의 팀 스카이로 토마스와 함께 이적을 발표합니다. 2010년은 팀 스카이 소속으로 지로 디탈리아를 참가하게 되었는데 경기 후반까지 내내 신통치 않은 경기 성적을 보여줬고 스테이지 19에서는 무릎 부상에다가 경기를 통제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잡고 달리다가 적발이 되어서 시합에서 실격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 프룸이 2009년과 2010년 부엘타 지로를 참가하게 되면서 희한하게 경기 후반으로 가면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우연히 발견한 그의 원인은 빌하르츠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기생충의 혈관을 파고드는 병인데 아프리카에서 쉽게 보이는 풍토병으로 그 대표적인 증상이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하네요. 크리스 프룸이 그 병을 치료하고 나서는 정말 경이로운 폐활량과 파워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부엘타 에스파냐에 참가하면서 크리스 프룸의 주 역할은 팀 리더였던 브래들리 위긴스를 산악 구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위긴스는 트랙과 타임 트라이얼에 특화된 선수였는데 비교적 클라이밍이 약했던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크리스 프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산악 구간에서 위긴스가 점점 다른 선수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크리스 프룸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반에 이르러서 기어코 위긴스를 누르고 부엘타 종합 2위를 거머쥐었고 브래들리 위긴스는 3위로 부엘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팀에서는 당시 크게 넘겨짚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영국 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시선이 향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다음해 2012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브래들리 위긴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다른 팀이나 선수들이 아닌 바로 자신의 도메스티크 크리스 프룸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타임 트라이얼이나 플랫 스테이지에서 브래들리 위긴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산악 구간이 시작하고 나서는 빈센초 니발리나 카델 에반스에 비해 많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산악 구간이었던 스테이지 11에서는 브래들리 위긴스가 옐로 저지를 입고 있었는데 계속 크리스 프룸이 어필해서 위긴스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를 보다 못한 팀스카이에서는 크리스 프룸아 참아라, 그래도 옐로 저지는 따야 하지 않겠니? 오더를 내려서 어필해서 쉬엄쉬엄 타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었고, 결국 브래들리 위긴스는 크리스 프룸의 도움을 받아 그해 종합 우승을 거두며 옐로 저지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브래들리 위긴스의 뚜르 우승으로 팀 스카이는 창단 목표였던 5년 이내 그랜드 투어 우승을 조기 달성하게 되었고, 브래들리 위긴스는 그랜드 투어를 달성한 최초의 영국인, 크리스 프룸은 2위로 포디엄에 오르게 되면서 슈퍼 도메스테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크리스 프룸은 드디어 많은 팬들이 바라던 대로 팀 스카이의 주장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뚜르드 프랑스 100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옐로 저지를 따내기 위해 그 당시 최고의 선수들 알베르토 콘타도르나 호아킨 로드리게즈, 카델 에반스, 리치 포트 등등 떠오르는 신예들과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크리스 프룸은 말 그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당당히 옐로 저지를 따내고 첫 그랜드 투어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크리스 프룸은 2014년 뚜르드 프랑스 초반에 낙차로 경기를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 2015년, 16년, 17년을 연속으로 뚜르드 프랑스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고, 특히 17년도 뚜르드 프랑스 우승 이후 17년 부엘타 에스파냐 우승, 그 다음에 2018년 지로 디탈리아 우승을 함으로써 3대 그랜드 투어를 모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뚜르드 프랑스 5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르드 프랑스 5회를 달성한 선수는 에디 먹스, 베르나르 이노, 자크 앙크틸, 미겔 인두라인 총 4명 뿐입니다. 크리스 프룸은 2013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뒤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 의혹이 있었는데, 경기 21일 동안 19번이나 도핑 검사를 하면서 집요한 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도핑 검사에 적발된 적이 없으며, 크리스 프룸 그도 도핑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뚜르드 프랑스가 끝나고 프랑스 언론이나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크리스 프룸의 도핑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경기 중에 크리스 프룸이 보여준 파워 데이터는 정상인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핑 의혹을 참기 어려웠던 크리스 프룸은 자신 스스로 생리학 검사를 자청하였는데요. 도핑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언을 삼가거나 말을 돌렸던 이전의 선수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과 언론은 그 결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8월 런던의 퍼포먼스 연구소에서 생리학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크리스 프룸의 순간 최대 와트수는 525와트로 측정이 되고 40분 평균 와트수는 420와트, 최저 심박수는 분당 29회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 한마리의 파워를 나타내는 1마력은 약 750와트 정도이고, 이 데이터는 인간이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낼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가을 부엘타 에스파냐가 끝나고 UCI는 크리스 프룸의 혈액에서 금지 약물인 살부타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2018년 7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도핑 의혹도 모두 말끔히 정리해놓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알려진 30대 영국 남자 크리스 프룸은 국내의 언론에서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까지 능력을 끌어올린 노력파였으며, 그 이면에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길만을 걸어가며 사이클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재능파였습니다. 2019년에도 사이클계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리스 프룸은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며 전세계 많은 팬들의 주목과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